경쟁의 본질 우리는 왜 겨루는가? 경쟁은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고 앞서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적순으로 나열되는 성취지표, 입시와 취업을 위한 스펙 경쟁, 승진을 위한 실적 싸움, 심지어는 SNS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한 감정의 소모전까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라는 구도 안에 놓이게 되고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은 왜 존재할까요? 인간이 경쟁을 하는 이유는 본능적인 생존과 진화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경쟁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생존하는 방식이었고 인간 사회로 넘어오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은 능률을 올리고 효율을 개선하며 무언가를 더 빠르고 더 좋게 만들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전혀 없는 사회는 오히려 정체되고 퇴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쟁이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경쟁은 반드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야만 성립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쟁은 서로를 자극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서로를 라이벌이라 부르며 훈련하고 경기를 통해 서로의 한계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동료 간의 건전한 경쟁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경쟁의 방식과 목적이 변질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경쟁은 점점 제로섬 게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져야만 하는 구조. 승자독식 사회의 현실은 타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 된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런 경쟁은 인간성을 해치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공동체 전체를 약화시킵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명예라는 가치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명예는 단순히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명예로운 경쟁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어떻게 이겼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곧 정직성, 공정성, 책임감이라는 윤리적 가치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실제 사회는 때때로 비열한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상대를 모함해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현실. 그러나 그런 승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명예롭게 경쟁한 사람은 비록 눈앞의 승리를 놓쳤을지라도 시간 속에서 신뢰와 존경이라는 더 큰 자산을 얻게 됩니다. 결국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명예를 지킬 수 있는가? 타인을 이기려는 욕망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명예와 경쟁이라는 이 주제를 꿰뚫는 핵심 질문입니다. 명예란 무엇인가? 현대사회에서 잊힌 가치. 명예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추구해온 핵심적 가치 중 하나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명예를 삶의 목표로 삼았고 중세 유럽의 기사들은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동양에서도 유교적 전통 속에서 명예는 가문과 개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으며 신뢰는 사람을 세우는 뿌리라는 말처럼 체면과 의리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명예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명예는 점점 실용성과 속도, 효율, 성공이라는 개념에 밀려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지 누가 과정을 따지냐는 말처럼 명예는 현실적 경쟁에서 점점 비효율적인 감성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간 손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본받으려는 분위기마저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명예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일까요?
명예란 단순히 체면이나 외부의 평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약속을 지키고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며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내면의 기준. 이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다시 말해, 명예는 타인의 시선 이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명예로운 사람은 외부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앞서간다 해도 그 사람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오래도록 빛나게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명예는 단기적인 결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 그리고 타인의 마음속에 남는 존경심으로 나타납니다. 명예는 또한 관계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책임을 다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명예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주변에 진정한 친구나 동료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명예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뛰어난 스펙을 가진 두 지원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은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과거의 동료나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 협업에서 항상 책임감을 보여왔던 사람이라면 과연 누가 더 오래 함께할 만한 사람일까요? 당장의 실적은 첫 번째 사람이 더 나아 보일지 몰라도 진정한 가치는 두 번째 사람에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와 명예는 장기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장기적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성과 중심의 구조, 눈에 보이는 숫자 위주의 평가 방식이 명예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정직한 사람이 오히려 무능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유연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왜곡된 평가가 쌓이면 결국 조직이나 사회 전체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명예라는 가치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자존심이 되고, 조직에게는 신뢰의 기반이 되며, 사회 전체에는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명예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치열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졌다고 말할 수 없는 진정한 승자입니다. 명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고 단단해지며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경쟁 속에서 명예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경쟁이 가능할까요? 경쟁의 그림자와 명예의 갈림길. 경쟁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왜곡된 목적, 불공정한 수단, 그리고 명예의 포기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퍼지는 순간 경쟁은 인간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성과를 택할 것인가, 명예를 지킬 것인가. 현실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합니다. 입시에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커닝과 대리시험이 늘어나고, 회사에서는 실적을 위해 동료를 모함하거나 공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스타트업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사 정보를 해킹하거나 거짓 리뷰를 통해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경쟁의 이름으로 자행되지만 그 안에는 명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급함, 불안, 이기심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명예를 포기하는 걸까요? 첫째, 현대사회의 즉시성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과, 이번 달의 실적, 올해의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립니다.
당장의 수치에 모든 것을 걸다 보니 정직함이나 원칙은 시간이 걸리는 낡은 방식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명예는 느리지만 오래가는 힘입니다. 잠깐의 요령으로 얻은 성과는 쉽게 무너지지만 명예로 쌓은 신뢰는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줍니다. 둘째, 경쟁 상대를 협력자가 아닌 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명예를 지우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저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해라는 생각은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는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정정당당한 경쟁은 사라지고 비열한 수단이 정당화됩니다. 하지만 경쟁은 반드시 적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는 나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두 선수가 서로를 최고의 상태로 이끌어내듯 명예로운 경쟁자는 서로를 발전시킵니다. 셋째, 승자 독식의 문화가 명예 없는 성공을 부추깁니다. 1등만 기억하는 사회, 오직 결과만이 모든 걸 평가하는 구조에서는 과정을 존중받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나 원칙이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명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이 결과만 본다 해도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킨 기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부심, 그것이 결국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런 경쟁의 그림자 속에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1.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라. 무조건 이기려는 욕망보다 어떤 방식으로 승리를 거둘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승리는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기고 타인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2. 명예로운 패배도 존중하라. 패배가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 명예롭게 싸우고 끝까지 원칙을 지켰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명예로운 패배는 다음의 승리를 위한 발판이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3. 단기 성과보다 장기 신뢰를 추구하라. 단기적으로 실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명예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국 잘하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4.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라. 진정한 경쟁자는 나 자신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태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진짜 경쟁입니다. 명예로운 경쟁은 항상 자기 수양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나 리더들도 이제는 성과만큼이나 신뢰와 정직성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성원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냅니다. 그 기반에는 늘 명예가 있습니다. 명예로운 경쟁은 이상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쟁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가 없는 경쟁은 결국 나 자신을 잃는 일이며, 명예를 지킨 경쟁은 비록 결과가 조금 늦더라도 사람들의 기억에,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 영원히 남습니다. 명예가 만드는 신뢰관계, 조직, 사회의 기반. 명예는 단지 개인의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신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개인이 명예를 지키며 사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문화 속에서,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 구조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 동료 사이, 나아가 국가와 시민의 관계까지 신뢰가 없으면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바로 명예로운 행동, 말과 행동의 일치, 책임 있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1. 관계 속 명예 신뢰의 출발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부터 살펴봅시다. 친구가 늘 말 바꾸기를 하고 약속을 쉽게 어기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친구를 계속 믿고 곁에 둘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이름은 바로 불신입니다. 반대로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항상 책임 있는 언행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실수했을 때 핑계를 대지 않고 거짓말로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쌓아가고 주변의 든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진심 어린 사람이 모이고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명예는 관계의 뿌리요, 신뢰는 그 열매입니다. 조직 속명예 지속 가능한 문화의 열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성과를 자랑해도 내부적으로 불신이 팽배한 조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팀원들끼리 서로를 못 믿고 리더가 신뢰를 잃었을 때 업무는 곧 표면적인 움직임만 남고 진정한 협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 저 사람 말 믿고 따르지 않아? 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더의 명예입니다. 리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원칙을 바꾸며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내린다면 조직 전체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리더가 항상 원칙을 지키고 자신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태도를 유지할 때 구성원들은 이 조직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신뢰는 곧 자율성, 몰입, 장기적인 충성심으로 이어집니다. 신뢰는 KPI로 수치화되진 않지만 명예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조직의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이라는 건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경험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3. 사회 속 명예 공정과 정의의 기준. 더 넓은 시선으로 사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시스템은 법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신뢰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명예로운 시민일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 주워서 돌려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회. 거래를 할 때 계약서 한 장 없이도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회.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이 모든 건 집단적 명예의식에서 비롯된 신뢰의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명예의식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모든 약속은 법적 장치 없이는 불가능해지며 작은 일조차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피로와 갈등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명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귀한 가치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4. 명예가 만드는 선순환. 명예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를 위한 전략적 가치입니다.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신뢰로 단단해지고 신뢰가 커질수록 갈등은 줄어들며 결국 모두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우리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을 참는 것,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노력,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명예로운 경쟁자 존경받는 인생을 위하여.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쟁을 경험합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일상 속의 사소한 순간까지. 때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 나도 모르게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남는 사람은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명예롭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명예로운 경쟁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넘어섭니다.
남과의 싸움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사람, 결과보다 과정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쓰러뜨리기보다 서로를 성장시키려는 사람이야말로 명예로운 경쟁자입니다. 1. 명예로운 경쟁자의 조건. 정정당당함을 지향한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라 하더라도 명예로운 경쟁자는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규칙을 존중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움직이며 항상 공정한 시선을 유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기든 지든 상대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패배를 품위 있게 받아들인다. 패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패배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입니다. 명예로운 경쟁자는 변명이나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자신의 성장으로 삼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성공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다. 성공한 사람 중 일부는 그 성과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반면 명예로운 사람은 성공 이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성공이 혼자만의 결과가 아님을 알고 타인을 존중합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진심으로 따르게 만듭니다. 경쟁자를 존중한다. 명예로운 경쟁자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적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울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자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운동선수나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경쟁자에 대한 존경의 표현은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속에는 공통적으로 명예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인생의 방향성. 성공의 기준은 다양하지만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을 가집니다. 그들은 일관된 원칙을 지키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보다 빠르게, 남보다 앞서가는 데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신뢰를 주고 얼마나 명예롭게 살아왔느냐로 평가된다는 사실을요. 그런 의미에서 명예로운 경쟁자는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 타인과의 신뢰, 공동체와의 조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3. 우리의 선택.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선택입니다. 더 빠르고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지키고 명예롭게 걸어갈 것인가? 명예는 늘 어렵고 때로는 느립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오래 남는 길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결과만 보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경쟁자였는가? 나는 어떤 인생을 남기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당당하게 나는 명예로운 길을 택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정한 승자입니다. 명예라는 말 너무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정말 그렇기만 할까요? 혹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며 지키려 했던 작은 약속들, 실수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정직하게 인정했던 순간들, 경쟁 속에서도 남을 밟지 않고 존중하려 했던 마음, 그 모든 것이 명예의 한 조각은 아니었을까요? 당신은 어떤 경쟁자가 되고 싶습니까? 속임수 없이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기기 위해 기준을 흔드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남기고 싶은 인생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성공이라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떳떳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명예로운 길 위에 서 있는 것 아닐까요?